그 다음에 부가적인 거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심리학의 세 가지 주요 분석 수준에는 행동이나 심적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미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 영향이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 영향,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영향, 이런 식으로 영향이 다 달라요. 근데 생물학적 영향이란 건 뭐냐면 유전적인 성향, 변이나 반응, 적응 생략, 자연 선택 이런 것처럼 약간 쥐나 같은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물학적이다, 그런 부분을 생물학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인 부분은 약간 좀 학습이라든지 정서 반응이라든지 인지 과정, 지각적 해석 같은 좀 더 내면적인 심적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영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영향은 뭔가 어떤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말해요. 그래서 타인의 어떤 존재라든지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가족에 대한 어떤 기대, 또래와 집단의 영향, 그리고 미디어와 같은 어떤 설득력 있는 모델에 관련된 영향, 뭐 이런 것처럼 환경이나 어떤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주요적인 분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심리학에는 조망이라고 해서, 모든 과학은 다 그렇겠지만 조망이 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적 조망이 있고, 진화론적인 조망이 있고, 행동 유전학적인 조망이 있고, 정신역동적 조망이 있고, 행동적 조망이 있고, 인지적 조망이 있고, 사회문화적 조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망이, 엄청난 분야, 학문적인 분야의 조망이 있는데, 이런 분야마다 각각의 어떤 추구하는 그런 학문적인 결이나 뭔가 중점적으로 보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조망은 유용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각각의 어떤 조망들에 대해서 다 약간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측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해요. 하지만 각각은 자체적으로 그거 하나만 봐서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망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미국 심리과학회 그 학회장의 어떤 존 카시오포라는 사람은 2007년에 얘기했는데, 심리학은 과학계의 허브라고 해서 중심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안식처라고 해서 뭐 생물학적 실험부터 문화 비교까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합치고 있는 그런 과학이 바로 심리학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마음, 행동과 마음을 기술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심리학인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기초 연구, 응용 연구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기초 연구는 순수 과학이고 지식 기반을 좀 증대시키는 데 어떤 이바지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생물 심리학자, 발달 심리학자, 인지 심리학자, 성격 심리학자, 사회 심리학자 이런 학자들이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 연구라고 하고, 응용 심리학이라고 해서 응용 연구는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바탕을 둬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산업조직 심리학자, 상담 심리학자, 임상 심리학자, 지역사회 심리학자 이런 학자들이 이런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는 약간 대충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그 학습법 SQ3R이라는 학습법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단단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단단하게 정말 딱 장기 기억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은 뭘까라는 질문이 있다면, 공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되뇌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스스로 검증을 하면서 되뇌이는 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복습하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검증 효과라고 해서 테스팅 이펙트라고 하고, 인출 연습 효과라고도 하고, 검증 교양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정보를 숙달하려면 그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검증 효과를 뭔가 좀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달달달달 외우거나 달달달달 쓰는 거는 재학습 같은 거잖아요. 약간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런 재학습보다는 뭔가 시험을 치듯이 시험을 뭔가 쳐가면서 이거 틀렸네 안 틀렸네 이런 식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서 그걸 검증하듯이 테스트식으로 외우면 효율이 더 좋고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숙달을 하려면 그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능동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이런 원리,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학습법이 SQ3R 학습법이에요. 이 SQ3R이라는 생소한 어떤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 또 세 개지 SQ3R 이거를 이제 또 초성을 따서 만든 학습법인데요. S는 survey를 해서 훑어보는 거. 첫 번째로는 내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 대해서 훑어보는 거. 가볍게 그냥 책 읽듯이 싹싹 훑어보면 돼요. 그러다가 question,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음이 떠오르고 어떤 것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내가 안 궁금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면서 왜 그렇지 이렇게 식으로 궁금증을 뭔가 계속 유발을 하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답을 찾아가면서 읽습니다. 읽으면서 이해한 내용들을 인출합니다. 이 인출이 약간 검증처럼 약간 어떻게 뽑아내는 거죠. 머릿속에서 잘 입력되었는지 뽑아내는 게 인출이에요. 그런 것처럼 복습하면서 검증하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이런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하면은 되게 입력이 다 잘 되어 있거든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리뷰, 복습을 하면서 개관하고 훑어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효율이 좋고 되게 잘 외워지고 단기 기억으로 이동이 되면서 체화되는, 몸에서 기억하는 그런 학습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지침으로는 공부 시간을 분산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공부 시간을 몰아서 벼락치기로 진짜 시험 직전에 막 몰아서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 그거는 공부라기보다는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내용이 방대할 때는 그게 불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험 친과 동시에 다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습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 시간을 분산시켜서 하루에 6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6일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인데요. 이것은 무슨 걸 뜻하냐면, 학습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다 수용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그렇지? 이건 왜 그렇지? 이거의 근거는 뭐야? 이거는 뭐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원인은 결과는 어떤 거고, 이 결과가 만들어진 원인은 뭐지? 이런 식으로 뭔가 뉴스를 볼 때처럼, 아니면 뭐 신문 기사를 볼 때처럼, 아니면 정보를 읽을 때라도 비판적으로 읽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할 때도 뭔가 이거를 어떤 이론이 있으면은 이거를 좀 다양한 측면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학교 수업이든 강의 내용이든 뭔가 내가 받고 있는 그 인풋 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감을 활용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또 손으로 쓰고 뭐 이런 것처럼 오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잉 학습은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당연히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엉덩이 공부법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을 공부를 투자한 만큼 학습 효과는 늘어나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래서 노력이 배신 안 하는 것처럼 학습에는 과잉 학습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부가 지침과 이제 학습법, 주요 학습법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되셨으면은 혹시 이제 어땠는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심리학 공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